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나라 TV 스튜디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충근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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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목사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네, 교수님, 네네네. 제일 핵심 되시는 주제가 뭐냐면 이번에 내가 미국 간 것은 평화협정 예, 종전에 예. 노인이가 사고 친 거, 네네.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한 바퀴 돌았는데 네네. 다행은 교포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예예.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지도자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네. 또 그 문재인이가 2년 전에 이미 워싱턴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네네. 미국의 상원 하원회를 포섭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가면서 네. 로비를 해서 이 짓을 계속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 의원 1명 포섭했고 의원 20명에서 21명, 예. 21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예. 그래도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예. 대한민국 예.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이게 맞는가 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명확하게 다시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면 안 되는가? 한번 교수님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 주사파들을 그래도 아주 그 이해하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지만은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민주화를 시켜서 대한민국을 찾아오면 된다라는 아주 그 목사님이 쟤들한테 너무나도 그 좀 우호적인 말씀을 했는데 요 며칠 전에 말이죠. 미국에서 네. 그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대학교 총장급의 교수님인데 미첼 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첼 리스라는 분은 미국의 국무부의 그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하셨던 아주 그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재미있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등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암 환자한테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뭐 완전히 모욕을 해도 그런 모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첼 리스라는 정말로 그 윌리엄 앤드 메리라는 아주 좋은 대학의 국제학부 부장을 역임한 아주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니까 뭐 대단한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을 암 환자한테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다. 이건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참 그 모욕을 당한 것인데 이런 일을 계속한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며칠 전에 10월 26일일 겁니다. 미국의 지금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아예 그냥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종전선언의 순서가 다르다. 순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 조건, 방법 등이 다 다른데 미국의 조건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거나 전쟁 준비를 포기하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결과물로 이제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제 기자들이 종전선언 입구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종전선언이 바로 평화로 가는 입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순서가 틀렸다. 종전선언은 평화의 결과지 그것이 평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건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임기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태리 가서 로마 교황청 가가지고 북한을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방문해 달라는 부탁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는 세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네. 그 참 좀 쑥스러운 한국 국민으로서 쑥스러운 이 느낌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분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선거를 몇 달 남겨놓고 거기에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황청이 그런 그 정치적인 활용에 그 사람이 쓰여지겠느냐, 가겠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그 우리나라 외교가 이분들이 좀 그 생각이 틀리는 거를 넘어서 외교가 좀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미국 가셔서 네. 상당히 그 미국 교민들한테 그리고 미국 정치가들한테 실상을 아주 알리시는데 성공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종전 선언이라든가 뭐 평화협정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그 목적을 지금 달성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문재인이가 또 저 유럽에 네네. 반창고를 또 붙이러 갔거든요. 반창고. 네네 그렇죠. 예. 반창고 붙이러 갔는데 반드시 저걸 저지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옛날부터 그 캐톨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항상. 그래서 옛날에 그 자기의 나라인 캐톨릭 나라인 유고, 체코, 헝가리 다 내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11월 말에 드디어 그 미국의 국회가 그래도 그 안건이 올라온 것 때문에 네네. 아마 가결을 한다 그럽니다. 하는데 네네. 10만 명 이상이 우리 한국에서 또 동포들이 서명을 해서 네네. 백악관에하고 상하원에게 그걸 내야 네네. 한국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뜻을 표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한국 국민들이요 기도는 하고 하지만 이런 행동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종전협정, 평화협정 반대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는 그 캐시팩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니 첸 여사님이 네네. 이끄는 이 단체에서 다음 주에 LA에서 제가 이번에 LA에서 집회하는 것처럼 그 종전 반대 집회를 한인들 중심으로 해서 서명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LA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많이 참석해서 거기 서명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 그 게시팩 애니첸 여사님이 이끄시는 그 지금 급해요. 빨리 10만 명을 서명을 해야 돼요. 거의 다 돼가지만 10만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100만 명 서명해서 미국 정치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그 일을 해? 저도 몸도 안 좋고 하지만 이번에 내가 미국 출발할 때는요 사실 이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내가 비행기 안에서 순교해도 좋다. 근데 몸이 원체 안 좋으니까 난 살아서 안 돌아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내가 비행기 안에서 생명을 던지면 국민들이 좀 깨달아 알겠지 하는 심정으로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만 우리 저 교수님한테 더 듣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 일단 종전협정, 평화협정은요. 이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교수님 대신 앞에 얘기는 내가 먼저 하고 어제 인천에 내려서 내가 도착 기자회견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아침에 내가 이 박사님한테 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기자회견한 것이 틀렸냐니까 섬세한 것은 좀 틀려도 전체 흐름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우리 박사님한테 컨펌을 받을 것인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만든 휴전협정 1950년 7월 27일 날 지금 휴전협정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승만 협정이 사인하러 안 갔어요. 원래 하려면 중국 대표, 북한 대표 두 사람, 그다음 미국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안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사인을 해버리면 휴전협정 끝난 뒤에 미군이 철수할까봐, 미국으로 철수할까봐. 그래서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그런데도 자기 나라 문제인데 서명 안 했어요. 서명 안 한 이유는 뭐냐?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다 이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북한군이 다시 남침을 하면 바로 대받아 치려고. 그리고 지금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덩이를 파는 거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해도 미군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미군 있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언제 미군 철수하자 그랬냐? 전쟁만 끝내자 그랬지. 여기에 암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처음에 이승만이 붙잡아 놨을 때 10만 명이 붙잡혔고 월남전 이후에 5만 명, 지금도 2만 7천 명이 있는데 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7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그대로 있고 종전협정을 하자 이거죠. 그대로 좋다 이거죠. 지금처럼.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 뭐냐. 미군이 그대로 있고 종전협정 끝내면 다시 북한이 침공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내란 사태를 이루어질 때는 미국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미국 국회에. 동의를 받으면요. 동의 받는 시간 동안 미국 사람들은 회의하는데 시간이 길어요. 저 사람들은 하루쯤 안에. 동의 받다 보면 부산까지 다 넘어가 버려요. 대한민국 엎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예 종전협정, 평화협정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 왜? 곧 미군 철수니까 미군 철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미국 애들도 2세들, 3세들 이런 애들은 모르니까 이게 다 잡한 거야. 부모하고 맨날 집에서 싸워 한국처럼. 엄마는 왜 말이야 그런 집회 가냐고 이제 뭐 아버지는 말이야 왜 그렇게 말이야 정강훈 목사 말이야 그군데 거기를 왜 가냐고 말이야 막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그런 논쟁이 붙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너가 좌파도 좋고 우파 좋고 다 좋은데 미군 철수를 너는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미군 철수. 미군 철수를 찬성하냐? 그럼 너는 좌파가 아니요. 너는 대한민국 파요. 그 종전협정 이거 왜 하냐? 미군 철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요걸로 가지고 정돈을 내가 라디오 코리아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그 라디오 코리아 오늘 방송 나오고 유튜브는 먼저 나왔는데 미국 전역이 광란이 일어났어요. 딱 좋다는 거야. 뭐 좌파 우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미군 철수 찬성 반대? 반대한다면 미군 철수를 찬성한다면 너는 좌파가 아니라 너는 빨갱이야. 빨갱이고. 미군 철수 반대? 너는 우파야. 너는 대한민국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자, 교수님. 예. 나는 뭐 목사고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최고의 국제정치학의 박사님이 한번 요 말에 대해서 정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그 6.25 전쟁이 끝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휴전에 반대했는데 사실 휴전을 반대하고 정말 휴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한민국군이 그냥 뭐 총 계속 쏘고 전쟁 시작하면은 유엔도 그 뭐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께서 그래도 휴전을 일단은 눈을 감아줬습니다. 대신에 가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인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맨 왼쪽에 보면 김일성이 사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사인이 있고 맨 오른쪽에 그 미군 그 유엔군 사령관 사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 남일이라는 북한군 장군 사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해리슨이라는 또 유엔군 미군 장군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종전에 사인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종전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자고 말할 권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예 우리는 거기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시비를 걸려면은 야 너희들은 정전도 안 했는데 무슨 종전을 하느냐라고 사실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일단 한국군한테 일단 전투를 쉬고 일단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하고 미국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쟁을 쉬는 조건, 한국군이 싸우지 않는 조건이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달라. 그래가지고서
한국 전쟁이 53년 7월 27일 날 끝났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2달도 안 돼 가지고 10월 1일 날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가 국제법적으로도 탁월하게 한반도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미군을 이제 붙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그 와서 한국 그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거 그 선언이기 때문에 사인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야 이걸 사인하면 선언하면 어떻게 괜찮니? 선언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선언하거나 문서로 만들었을 때 법적인 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외교 전통 중에 나오는데 미국 외교 전통 중에는 그 법으로 사인한 거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외교의 법치주의적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이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문을 열기보다도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군해야 되는 그 물꼬를 트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나라 그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그 애국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평화협정, 종전선언 좋지만은 이것이 전혀 우리의 평화와 종전 쪽으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 일으킬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고 아예 그 미국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에 한반도의 그 억지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평화조약이 인간 역사에 뭐 한 8,000번도 넘습니다. 근데 8,000번도 넘는 이 평화조약이 3년을 못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데까지. 그런데 정전협정으로 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된 것이 70년이 넘거든요. 근데 이 증명된 이런 안전장치,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다 놓고서 말이지 이런 종전선언을 지금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강조드리는 열차가 지난 뒤에 손들면 헛방입니다. 그래서 캐시백에서 서명운동하는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꼭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행동 안 하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혁명당에 가입한 약 300만의 우리 분들은 다 이 종전협정에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서 내가 광고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서명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에 그 집회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거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드시 이 종전협정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하여튼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됩니다. 또 강화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강화문 준비됐나요? 강화문